키스는 조심스럽고 탐색을 하다 곧 깊어졌습니다. 성진 씨의 손이 제 어깨를 따라 부드럽게 움직일 때 저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우리의 숨결이 하나가 되고 심장 박동이 같은 리듬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57살 박희숙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동창 5명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쭈꾸미 삼겹살집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모임만이 제 마음의 위안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잠시나마 복잡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정말 친했던 친구들이라 편안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오늘따라 미자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미자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사실 나 요즘 고민이 하나 있어. 미자의 목소리에 심각함이 느껴져서 우리 모두 귀를 기울였어요. 평소 밝고 털털한 성격의 미자가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미자야, 뭔 고민인데? 말해봐. 영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미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소주잔을 한 번 더 비우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우리 남편 말인데 너무 크고 강해서 힘들어.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두들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미자의 얼굴은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고 술 때문인지 부끄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그거 할 때 말이야. 너무 커서 견디기가 어려워. 미자의 고백에 우리 친구들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어요.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는 게 미자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이런 말까지 하게 됐을까 싶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라 답해야 할지 선뜻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미자의 말을 들으면서 묘한 감정이 일어나는 걸 느꼈어요. 부끄럽게도 호기심 같은 게 스멀스멀 올라왔거든요. 제 남편은 정말 그런 면에서는 너무 아쉬웠어요. 밋밋하고 자극도 없고 솔직히 재미없다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미자는 정반대의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밤이 두려워져.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긴장돼. 미자가 계속해서 털어놓는 말들을 들으니 정말 심각한 것 같았어요. 성진 씨가 체격도 크고 힘도 센데 그게 부부관계에서는 오히려 고통이라니.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미자야, 병원에 가보는 건 어때? 정선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미자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어떻게 그런 걸 의사한테 말해. 너무 창피해.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미자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강렬함이 도대체 어떤 건지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정말 못된 생각이었죠. 친구가 고통스러워하는데 제가 호기심을 느끼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과는 정반대의 세계 같았거든요. 미자는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솔직한 친구예요. 거짓말이나 과장 같은 건 절대 안 하는 성격이라 더욱 믿음이 갔어요. 그런 미자가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는 걸 보니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술이 더 들어가면서 미자는 더 자세한 이야기까지 해줬어요. 자신의 고민을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나니까 조금 후련해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어서 안쓰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가자 미자는 점점 더 취해갔어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탓인지 말도 어눌해지고 몸도 휘청거렸습니다. 미자야, 괜찮아? 집에 어떻게 가려고?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잠깐만, 남편한테 연락해야겠어. 미자가 휴대폰을 꺼내려 하다가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완전히 취한 상태였어요. 내가 연락할게. 제가 미자의 휴대폰을 주워서 남편인 성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자 고등학교 동창 희숙이라고 합니다. 미자가 많이 취해서요. 혹시 데리러 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시군요. 어디에 계신지 주소 좀 알려주세요. 바로 갈게요. 성진 씨는 정중하고 차분한 말투로 대답했어요.
주소를 알려드리고 전화를 끊은 후 우리는 미자가 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30분 정도 후에 성진 씨가 도착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정말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미자가 말했던 것이 이해가 되었어요. 확실히 체구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성진 씨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취한 미자를 부축했어요. 와, 정말 키가 크고 어깨가 넓더라고요. 미자를 안아 올리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힘이 세 보였어요. 팔뚝도 굵직하고 미자가 말했던 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성진 씨의 건장한 체격을 보니까 미자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알겠으면서도 동시에 그 강렬함이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해졌거든요. 제가 미자를 좀 같이 부축해서 도와드릴까요? 순간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인데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솔직히 말하면 성진 씨를 더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자의 이야기를 들은 후로 성진 씨에 대한 호기심이 막 생겨났거든요. 그러실 필요까지야.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미자가 완전히 취했는데 혼자서는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고집을 부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뻔뻔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성진 씨와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결국 성진 씨가 제 제안을 받아들였고 저는 다른 친구들과 헤어져서 성진 씨와 함께 미자를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심장이 막 뛰었어요. 택시 안에서 성진 씨와 나란히 앉아 있는데 진짜 어깨가 넓더라고요.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들었어요. 목소리도 낮고 굵직해서 들을 때마다 심장이 떨렸고요. 미자가 평소에 술을 잘 못 마시는 편인데 오늘은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나 봐요. 성진 씨가 걱정스럽게 말하는데 그 목소리 톤에서 미자가 말했던 그 강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남자가 밤에 어떻게 할까 하는 상상이 자꾸 떠올랐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네, 요즘 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성진 씨 본인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었죠. 저는 적당히 둘러댔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성진 씨를 훔쳐보고 있었어요. 손도 크고 정말 남자다운 손이더라고요. 그런 손으로 미자를. 이런 생각까지 하는 제가 정말 놀라웠어요. 미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미자는 여전히 정신을 잃은 채로 성진 씨에게 엎여 있었어요. 성진 씨가 미자를 안아 올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힘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자의 집은 깔끔하게 정리된 아파트였어요. 성진 씨가 미자를 침실로 데려가서 침대에 눕히는 동안 저는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미자 먹이게 꿀물이라도 좀 끓일까요? 저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어요. 취한 사람에게는 꿀물이 좋다고 들었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냥 재우면 될 것 같아요. 성진 씨가 침실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주전자에 물을 올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아니에요. 미자는 자서요. 희숙 씨 드세요. 성진 씨는 말하며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꿀물을 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둘만 남게 되니 조금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성진 씨 혹시 맥주라도 있으면 한잔 하실래요?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사실 집에 혼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요즘 남편과 이혼 얘기 중이어서 집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러시겠어요? 냉장고에 맥주가 있을 텐데요. 성진 씨가 부엌으로 가서 맥주 2캔을 가져왔어요. 차가운 맥주캔을 받아들면서 저는 은근히 성진 씨를 관찰했습니다. 정말 미자가 말한 대로 건장한 체격이었어요. 미자는 자주 만나시나요? 네, 작년부터 2~3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어요. 제가 주도해서 시작한 모임이에요.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알코올이 몸에 퍼지면서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으시니 좋으시겠어요. 저희는 회사 사람들하고만 만나는 편이라. 성진 씨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관심이 생겼어요.
요즘 직장 생활은 어떠세요? 바쁘긴 하지만 할만해요. 그런데 집에 와도 미자가 요즘 좀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여요. 성진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물론 미자가 피곤해하는 이유를 저는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는 없었죠. 저는 맥주를 마시면서 성진 씨를 계속 은근히 쳐다봤어요. 미자가 힘들어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성진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도 가까워졌어요. 사실 저도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친구들 만나는 게 유일한 위안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시라면 남편과 이혼 준비 중이에요. 남편이 회사 부하랑 바람을 피워서요. 성진 씨의 표정이 놀란 듯 변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힘드시겠어요. 많이 힘들죠.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맥주가 더 들어가면서 저는 점점 더 솔직해졌어요. 성진 씨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그의 따뜻한 반응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저도 사실 미자와 요즘 좀 어색해요. 뭔가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고요. 성진 씨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다 보니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성진 씨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어요. 미자가 말했던 그 강렬함이 정말 어떤 것일지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여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알아챌 거야.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진 씨를 더욱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습니다. 시선을 자주 마주치게 하고 대화할 때도 조금 더 가까이 앉았어요.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말을 할 때마다 그의 입술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 모든 작은 행동들이 제 마음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성진 씨도 제 변화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대화가 점점 더 친밀해지고 서로에 대한 호감이 커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깊어졌어요.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우리만의 특별한 교감이 흐르는 듯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오늘 늦었는데 택시비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여기서 자고 가도 될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성진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시죠. 미자도 친구가 자고 가면 좋아할 거예요.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서로의 시선이 더 오래 머물렀고 대화에도 묘한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말없는 순간들이 더 많아졌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듯했습니다. 맥주를 더 마시면서 저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성진 씨의 손이 제 손에 살짝 닿았을 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접촉을 받아들였어요. 잠시 스친 손끝의 온기가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의 설렘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을 일깨웠고 제 심장은 젊은 시절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미자는 이미 자신의 방에서 깊은 잠에 들어 있었고 거실에는 우리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우리의 실루엣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 은은한 빛 아래에서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대화의 중간에 찾아온 침묵 속에서 성진 씨의 시선이 제 입술에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우리의 입술이 처음 만났을 때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말라있던 땅에 봄비가 내리는 것 같은 감각이었어요. 키스는 조심스럽고 탐색을 하다 곧 깊어졌습니다. 성진 씨의 손이 제 어깨를 따라 부드럽게 움직일 때 저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우리의 숨결이 하나가 되고 심장 박동이 같은 리듬을 찾아가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자가 말했던 그 강렬함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진 씨의 다정한 손길과 깊은 눈빛에 담긴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손길이 제 몸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하나둘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각을 넘어서 영혼의 깊은 곳까지 울림을 주는 경험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서로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눈빛만으로 대화했고 그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우리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두 영혼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주의 별들 사이를 함께 유영하는 감각이었어요. 모든 감각이 극대화되어 순간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각이었어요. 서로의 리듬에 맞춰 이어진 감정의 춤은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빛으로 변하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황홀함을 넘어 깊은 충만함과 완전함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나눈 그 순간의 진실은 어떤 말보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후 서로의 품에 안겨 숨을 고르며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성진 씨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 뜻밖의 만남이 제 인생에 가져다 준 새로운 의미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인생의 한 페이지를 완전히 새롭게 써내려가는 시작점 같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의 다른 면들을 발견했습니다. 강인해 보이는 외모 뒤에 숨겨진 섬세함과 따뜻함, 그리고 깊은 통찰력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겪었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성진 씨와 저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서, 성진 씨는 미자 옆 침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방금 전의 경험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이런 강렬한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새롭게 피어난 감정들을 정리하며 저는 오늘 밤의 의미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감정들을 발견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오늘 밤의 만남과 대화가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경험이 저에게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밤의 의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인생에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찾아오고 그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밤이 그런 순간 중 하나가 될지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의 파도일 뿐일지 그것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가 깨어났을 때 저는 이미 간단한 아침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희수가 언제 왔어? 어젯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미자는 숙취로 머리를 감싸쥐며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 너무 취해서 성진 씨가 데리러 왔는데 같이 너를 부축해서 집에 왔어. 왔다가 늦어서 자고 가게 되었어. 아이고 고마워. 희수가 나 챙기느라 고생했네. 미자는 제가 타준 해장국을 먹으며 고마워했어요. 성진 씨도 출근 준비를 하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미자를 잘 돌볼 수 있었네요. 성진 씨와 저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어젯밤의 일은 우리만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젯밤의 경험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자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제 남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을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상처받고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만족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되살아난 느낌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모임을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바람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친구들이 위안이 되어 주었고, 이제는 성진 씨까지 알게 되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물론 죄책감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미자는 제 소중한 친구인데 그 친구의 남편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강렬한 경험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젯밤의 일은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았습니다. 평범하고 지루했던 일상의 균열이 생긴 거예요. 이혼 준비를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도 묘한 우연이었어요. 남편의 배신으로 상처받았던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아내와 관련된 일에 휘말리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57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앞으로 성진 씨와 어떤 관계가 될지, 미자와의 우정은 어떻게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동창 모임을 통해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면서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젯밤을 기점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성진 씨와의 그 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문득문득 그때의 강렬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집안일을 하다가도 TV를 보다가도 갑자기 그 순간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리고 나눴던 깊은 대화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남편과 마주칠 때면 더욱 그 차이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혼 소송 때문에 대화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지만 설령 예전처럼 그것이 있었다 해도 성진 씨와 비교가 될 리 없었어요. 같은 행동이라도 그 의미와 깊이가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았습니다. 성진 씨에게서 느꼈던 그 남성적인 매력과 강렬함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57살이 되어서야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다니 인생이 참 묘했어요. 때로는 늦게 찾아오는 것들이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 열무김치를 담궜는데 마침 잘 익어서 맛이 좋았어요. 평소 같으면 혼자서 먹거나 친구들 만날 때 가져가곤 했는데 이번에는 미자에게 갖다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부터 미자가 제 열무김치를 좋아했었고 오랜 친구에게 정성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었지만 속마음으로는 성진 씨를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 생각을 하자 심장이 살짝 두근거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김치통을 챙겨서 미자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자네 집으로 가는 길은 늘 다니던 길이었지만 오늘따라 왠지 새롭게 느껴졌어요. 거리의 나무들도 더 푸르게 보이고 하늘도 더 맑아 보였습니다. 이런 감정의 변화가 단순히 한 번의 만남 때문일까 생각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미자네 아파트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성진 씨가 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함께 미자에게 마음이 들킬까봐 걱정되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인터폰을 누르니 미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희수가, 웬일이야? 열무김치를 좀 담갔는데 맛이 좋아서 갖다 주려고. 어머, 고마워. 얼른 나. 문이 열리고 미자네 집으로 올라갔어요. 거실에 들어서니 며칠 전 성진 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공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김치 냄새 좋다. 우리 희숙이 손맛은 정말 끝내줘. 미자가 김치통을 받아들며 기뻐했어요. 그런데 성진 씨는 없어?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응,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고 늦는다고 했어. 맥주 한잔 할래? 오랜만에 봤는데. 좋지. 미자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왔어요. 둘이서 앉아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희수가, 이혼 소송은 어떻게 돼가?
변호사 말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가 복잡해서 힘들겠다. 그래도 새 출발하는 거니까 힘내. 미자가 위로의 말을 건네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묘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위로해주는 친구의 남편과 그런 일이 있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그날 밤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성진 씨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9시가 넘어가자 미자가 말했어요. 어차피 성진이도 늦고 너도 혼자 집에 있으면 심심할 텐데 오늘 자고 가는 게 어때? 바로 이런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될까? 성진 씨가 싫어하시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우리 성진이 그런 사람 아니야. 오히려 좋아할걸. 미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전혀 의심하지 않는 모습에 죄책감이 더 컸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럼 고마워. 요즘 집에 혼자 있기가 좀 그래서. 결국 저는 미자네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밤 10시쯤 성진 씨가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회식을 했는지 얼굴이 약간 상기되어 있었는데 그게 더 남성적으로 보이더라고요. 희숙 씨도 계시네요. 성진 씨는 저를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해지는 걸 느꼈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 거지? 며칠 전 그 일 때문인가? 네, 열무김치 갖다 주러 왔다가 미자가 자고 가라고 해서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진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러셨군요. 잘하셨어요. 성진 씨의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며칠 전에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 낮은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여보, 희숙이가 맛있는 열무김치 갖다 줬어. 엄청 맛있어. 여보도 같이 맥주 한잔 할래? 미자가 성진 씨에게 제안했어요. 저는 속으로 제발 마시자고 해줘하고 간절히 바랐어요. 그러죠. 회식에서 조금 마시긴 했지만 집에서 마시는 맥주가 더 좋죠. 성진 씨가 동의했을 때 제 마음이 뛰었어요. 이렇게 셋이서 함께 있으면 성진 씨와 눈빛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거실 테이블에 앉는데 저는 일부러 성진 씨가 보이는 자리에 앉았어요. 맥주를 마시면서도 자꾸 성진 씨를 훔쳐봤어요. 회식 때문에 넥타이를 풀어놓은 모습이 더 멋있어 보였거든요. 미자는 평소처럼 술이 빨리 올랐어요. 맥주 2캔 정도 마시자 벌써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속으로 미자야, 제발 빨리 취해줘 하고 생각했어요. 성진 씨와 단둘이 있고 싶었거든요. 아이고, 난 왜 이렇게 술이 약한지. 벌써 취하는 것 같아. 미자가 중얼거리며 소파에 기댔어요.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기회가 오는 건가? 미자야, 괜찮아?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빨리 잠들길 바랐어요. 미자는 이미 반쯤 잠든 상태였어요. 미자야, 침대에서 자. 성진 씨가 미자를 안아 올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 강한 팔에 제가 안기는 상상이 들었어요. 가슴이 떨렸어요. 미자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후 성진 씨와 저는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갑자기 둘만 남게 되니까 공기가 확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제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성진 씨한테 들릴까봐 걱정될 정도였어요. 마치 오래전 첫사랑을 만났을 때처럼 설렘과 긴장이 공존했습니다. 거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성진 씨의 윤곽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고 그 모습이 어쩐지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자는 자주 취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긴장돼서 그런지 입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평소에는 차분한 제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맥주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지만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조금만 마셔도 금세 취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거의 안 마시는 편이고요. 성진 씨가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도 그 옆에 앉았는데 일부러 조금 가까이 앉았어요. 소파의 쿠션이 살짝 꺼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거리는 더 좁혀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뭔가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그런 침묵이었어요. 제 손이 떨려서 맥주캔을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어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밤의 소리와 우리의 숨소리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달빛이 창문을 통해 거실 바닥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그 은은한 빛 아래에서 성진 씨의 얼굴은 더욱 깊은 감정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성진 씨, 그날 이후로 어떠셨어요? 드디어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목소리가 작게 나왔지만 성진 씨는 다 들었나 봐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거든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던 그가 천천히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달빛이 반사되어 마치 별이 담겨 있는 것처럼 빛났어요. 희숙 씨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성진 씨의 솔직한 대답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안도와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모든 벽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긴장감이 조금씩 다른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성진 씨, 저도요. 계속 그날이 생각났어요. 제가 고백했을 때 성진 씨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뜨거운 시선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동자에 비친 제 모습이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하나둘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문득 그 순간이 떠올라서 희숙 씨가 생각이 나서 보고 싶었어요. 성진 씨의 말에 제 마음이 더욱 열렸습니다. 나도 같은 경험을 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우리 사이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실함이 묻어났고 그것이 제 마음을 더욱 끌어당겼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순간 공기가 급격히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성진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에 손을 올렸을 때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확신에 찬 것이었습니다. 크고 따뜻한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싸 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아니,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 따뜻하고 큰 손이 제 손을 감쌀 때의 그 느낌.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눈을 살며시 감았습니다. 성진 씨가 천천히 다가왔고 우리의 입술이 만났을 때 세상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키스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도래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따뜻하고 부드러웠고 그 느낌은 전신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곧 우리의 감정은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설렘이 온전히 표현되었습니다. 성진 씨의 손이 제 등을 감싸 안을 때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안정감을 다시 찾았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우리의 실루엣을 비추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선 깊은 교감과 이해의 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나눈 그 시간은 어떤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우리의 숨결과 심장 박동만이 존재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영혼이 하나가 되어 춤을 추는 듯한 그 순간은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온 뜻밖의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성진 씨가 움직일 때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하나둘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연주되지 않던 악기가 다시 아름다운 선율을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하나가 되고 심장 박동이 같은 리듬을 찾아갈 때 저는 완전한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달빛 아래 서로의 모습을 천천히 탐색하며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아름다움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우리에게 더 깊은 이해와 여유를 가져다 주었고 그것이 이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날의 서두름 없이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충분히 느끼며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성진 씨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 저를 더욱 특별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의 나이와 경험이 만들어낸 깊은 이해와 공감이 그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서로에게 전하는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시선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온 뜻밖의 행복을 온전히 누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교감은 더욱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우리는 오직 현재에만 집중했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미래의 불안도 모두 잊은 채 오로지 서로에게만 온전히 몰입했습니다. 그 밤의 경험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두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고 위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각자의 삶을 살아오며 쌓아온 외로움과 그리움을 함께 나누며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진 씨와 저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미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가 자주 놀러 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친구가 관심을 가져주고 자주 찾아와 주니까 고마워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성진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미자가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올래요?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성진 씨와 단둘이 만났어요. 미자가 없는 상황에서의 만남이라 더욱 자유로웠습니다. 희숙 씨, 이렇게 만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성진 씨가 고민스럽게 말했어요. 성진 씨, 저도 그래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저 역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지만 이런 강렬한 감정을 포기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미자가 모르는 사이에 몰래 만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죄책감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미자는 제 소중한 친구인데 그 친구를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성진 씨와 함께 있을 때 그 만족감과 행복감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성진 씨도 비슷한 심정인 것 같았어요. 아내에 대한 미안함은 있지만 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충족감이 더 컸습니다. 한편 미자에게는 좋은 변화가 생기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고 스트레스도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만났을 때 미자가 말했어요. 요즘 우리 성진이가 많이 달라졌어. 예전보다 훨씬 배려해주고 무리하지도 않아.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성진 씨가 저와의 관계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미자에게는 더 부드럽게 대하게 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많이 편해졌어. 예전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미자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더욱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제가 미자의 남편과 관계를 가지면서 역설적으로 미자가 더 행복해진 것 같았거든요. 미자야, 다행이다. 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걱정했어. 저는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컸어요. 응, 정말 다행이야. 아마 나이가 들면서 성진이도 좀 차분해진 것 같아. 미자는 남편의 변화를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설마 제가 그 변화의 원인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창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성진 씨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미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나름의 합리화였어요. 죄책감을 덜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자가 예전보다 행복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갔어요. 성진 씨의 강한 욕구를 제가 어느 정도 해소해주면서 미자가 편해졌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미자는 그런 걸 힘들어하는 성격이고 저는 오히려 그런 강렬함을 원했으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물론 도덕적으로는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고 모두가 만족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끝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성진 씨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성진 씨, 미자가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여요. 스트레스도 덜 받는 것 같고요. 희숙 씨,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어요. 죄책감을 덜기 위한 합리화였지만 실제로 그런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의 관계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만나면서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관계였습니다. 미자와의 우정은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되었고 미자도 저를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희수가 너 덕분에 요즘 많이 위로받고 있어. 미자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제 이혼 소송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게 되면 외로우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전혀 걱정되지 않았어요. 성진 씨와의 관계가 있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혼자 살게 되면 성진 씨와 만나기가 더 자유로워질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성진 씨와의 관계는 계속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불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평온함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다음 동창 모임 날이 다가왔어요. 이제 이 모임은 저에게 단순히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성진 씨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모임 전날 밤 성진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모임 잘 다녀오세요. 미자가 또 취하면 제가 모시러 갈게요. 의미심장한 메시지였어요. 우리 둘 다 내일 밤을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모임 당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미자는 여전히 밝은 모습이었고 남편에 대한 불만도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정말 행복해. 남편도 많이 변했고 너희들 같은 친구들도 있고. 미자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뿌듯함을 느꼈어요. 물론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친구가 행복해하니까 기뻤습니다. 그날도 미자는 예상대로 취했고 성진 씨가 데리러 왔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함께 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패턴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친구들도 제가 미자를 챙겨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성진 씨도 저를 고마워했습니다. 미자네 집에서 보내는 밤은 이제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어요. 친구를 돌보는 것과 동시에 제 자신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진 씨와의 관계는 단순한 만족을 넘어서 정서적 교감도 깊어져 갔어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위로해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희숙 씨, 제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성진 씨가 털어놓으면 저는 진심으로 들어주고 위로해줬어요. 성진 씨, 저도 이혼 소송 때문에 힘들 때가 있는데 이렇게 성진 씨를 만나면 많이 위로돼요. 서로에게 진정한 의지가 되어주는 관계로 발전한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불륜 관계였지만 그 안에서도 진실한 감정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미자에 대한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져 갔어요. 오히려 미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자가 몰라서 다행이에요. 알게 되면 상처받을 테니까. 성진 씨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재의 행복을 만끽하기로 했습니다. 이혼이 완료되면 좀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혼자 살게 되면 성진 씨를 집으로 초대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미자와의 우정, 성진 씨와의 은밀한 관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혼 준비까지. 제 인생은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졌지만 동시에 더 흥미진진해졌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면서도 조금은 불안했어요. 그런데 평온했던 일상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미자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한 고민이 있다는 게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거든요. 거실에 앉은 미자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저와 성진 씨의 관계를 눈치챈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미자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고 망설이더니 결국 입을 열었어요. 성진 씨가 요즘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었어요. 예전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휴대폰도 예전보다 조심스럽게 다룬다는 거예요. 샤워도 더 자주 하고 전반적으로 행동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미자의 관찰이 예상보다 예리해서 당황스러웠어요. 여성의 직감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반응하려고 노력했어요. 미자가 직접적으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물었을 때는 정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성진 씨가 그런 분은 아니라고 둘러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미자의 다음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탐정을 고용해서 성진 씨를 조사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혹시 너가 그때 이혼할 때 썼던 탐정 있잖아. 그 사람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어?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탐정이 조사를 시작하면 저와 성진 씨의 관계가 들킬 수밖에 없었거든요. 급하게 머리를 굴려서 그 탐정이 요즘은 불륜 조사를 안 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미자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제 남편도 그런 징조들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정말 승진 때문에 바빴던 거였다고 둘러댔습니다. 탐정을 쓰는 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계속 말렸어요. 다행히 미자가 조금 주저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했을 때 미자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은 위기를 넘긴 것 같았지만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자가 돌아간 후 저는 급히 성진 씨에게 연락했어요. 미자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과 당분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성진 씨도 놀란 것 같았어요. 저희는 당분간 만남을 자제하기로 했어요. 미자의 의심이 더 커지기 전에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미 서로에게 익숙해진 관계였거든요. 성진 씨 없는 일상은 다시 예전처럼 무료하고 외로웠습니다. 일주일 정도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성진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너무 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며칠 더 지난 후 미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상담받고 싶은 게 있다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미자를 만나러 갔을 때 그녀의 표정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미자는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다고 했어요. 성진 씨가 자신을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강하게 하던 사람이 요즘은 거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미자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성진 씨가 저와의 관계로 만족해서 미자에게는 덜 관심을 보이게 된 것 같았거든요. 그건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고. 예전에 힘들어 했잖냐고 말했지만 미자는 너무 갑자기 변하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여성의 직감은 정말 무서웠어요. 미자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뭔가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자를 달래면서도 속으로는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미자가 저와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중에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서 팔을 다친 거예요. 성진 씨에게서 급히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미자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병원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팔을 다쳐서 깁스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미자는 오른팔에 깁스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손목 골절이라서 6주 정도 깁스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당분간 일상생활이 불편할 거라며 가족이 많이 도와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진 씨는 미자 곁에서 정말 세심하게 돌봐줬어요. 물 마시는 것부터 머리 감기는 것까지 모든 걸 도와줬습니다. 성진 씨가 미자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신경 쓰이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며칠 동안 성진 씨는 정말 헌신적으로 미자를 돌봤어요. 회사도 휴가를 내고 아내 간병에 전념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성진 씨의 다른 면을 보게 된 거죠. 저와 함께 있을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미자가 다친 후 성진 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와의 연락도 거의 끊어졌고 오직 아내 돌보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성진 씨에게서 짧은 연락이 왔어요. 미자 돌보느라 바쁘다는 것과 당분간 연락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미자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참기로 했습니다. 미자를 병문안 갔을 때 그녀는 오히려 밝은 표정이었어요. 성진 씨가 정말 잘해준다며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오해했던 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성진 씨가 원래 다정한 분이라고 자신이 괜한 의심을 했나 보다고 말했어요. 미자의 의심이 많이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사고가 오히려 부부 관계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성진 씨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좋기도 하다고 미자가 말했을 때 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것 같았어요. 미자의 깁스 기간 동안 저와 성진 씨의 관계는 완전히 중단되었어요. 성진 씨는 정말 아내 돌보는 일에만 집중했고 저는 그런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미 성진 씨와의 관계에 익숙해진 제게는 이 공백기가 많이 외로웠거든요. 이혼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변호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곧 마무리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하셨는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 과연 어떤 시작이 될까 싶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후 미자의 깁스가 풀렸어요. 다행히 깨끗하게 나았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미자와 성진 씨의 관계는 사고 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았어요.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더 끈끈해진 거죠. 미자가 회복되어 갈 무렵 저의 이혼도 최종 완료되었어요. 드디어 법적으로 독신이 된 거죠. 새로운 아파트도 구했어요. 작지만 깔끔한 곳이었고 제가 새 출발을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어요. 30년 가까운 시간이었는데 마지막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의 외도, 이혼 과정의 스트레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성진 씨를 만나게 된 것은 뜻밖의 선물이었어요. 늦은 나이에 이런 강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거니까요. 이사를 마치고 나니 정말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된 거죠. 자유로운 몸이 된 지 한 달 정도 지난 후 뜻밖의 만남이 있었어요. 동네 헬스클럽에서 만난 남자분이었는데 나이도 비슷하고 인상도 좋았어요.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새로 이사 온 분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이름은 민수 씨였고 저보다 2살 위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며칠 후 커피 한 잔 하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민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젠틀하고 배려심도 많았고 대화도 재미있었습니다. 이혼 경험이 있다는 점도 비슷했어요. 한 달 정도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민수 씨는 저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민수 씨와의 관계는 편안하고 따뜻했지만 성진 씨와 함께 했을 때 그 강렬함은 없었어요. 침실에서의 만족도도 비교가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성격은 좋았지만 성진 씨만큼 강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성진 씨가 생각났어요. 미자의 깁스도 다 나았고 이제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성진 씨에게 연락을 했어요. 오랜만에 성진 씨에게 연락을 했을 때 그도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미자 팔이 다 나았는지 안부를 물었더니 다 나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 했을 때 성진 씨도 제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자도 요즘 많이 좋아졌고 시간 여유도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2달 만의 만남이었는데 그동안의 공백이 무색하게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성진 씨도 정말 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자를 돌보느라 그것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성진 씨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와의 관계와는 별개로 미자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저와의 관계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성진 씨에게도 저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었을 때 예전처럼 가끔씩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관계를 재개하기로 했어요. 다만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2달에 한 번 정도로 빈도를 줄여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 생활에는 새로운 균형이 생겼어요. 민수 씨와의 안정적인 연애 관계, 그리고 성진 씨와의 은밀하지만 강렬한 관계. 모순적이었지만 저는 이 두 관계 모두 필요했어요. 민수 씨에게서는 따뜻함과 안정감을, 성진 씨에게서는 짜릿함과 만족감을 얻었거든요. 물론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합리화를 했습니다. 미자는 이제 행복하고 민수 씨도 모르니까 상처받지 않고 성진 씨와 나도 서로 만족하고 누구도 다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어요. 성진 씨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어요. 미자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고 했어요. 자신이 좀 더 배려하게 되면서 관계가 좋아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의 시간도 정말 소중하다고, 이런 관계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자에게서 깜짝 제안이 왔어요. 혼자 지내니까 심심하지 않냐며 울진 바다로 여행을 가자는 거였습니다. 성진 씨도 휴가를 내기로 했고 셋이서 가면 재밌을 것 같다고 했어요. 미자의 제안에 저는 놀랐어요. 성진 씨와 함께 여행을 간다는 게 설레면서도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성진 씨가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했더니 미자는 성진 씨가 저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제가 자신을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한다는 거였습니다. 성진 씨가 저를 좋아한다는 말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미자가 아는 것과는 다른 의미의 좋아함이겠지만요. 결국 저는 미자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여행 당일 저희는 성진 씨 차를 타고 울진으로 향했어요. 미자는 조수석에, 저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자가 신나게 오랜만에 바다 보러 가니까 기분 좋다고 했어요. 저도 정말 오랜만이라며 좋은 곳 추천해 주셔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백미러로 성진 씨와 시선을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설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해서 방을 배정받았는데 미자와 성진 씨는 한 방을, 저는 옆방을 쓰기로 했어요. 미자가 방이 붙어 있어서 좋다며 밤에도 수다 떨 수 있겠다고 기뻐했어요. 하지만 저와 성진 씨는 오히려 가까이 있으면서도 조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첫날 저녁, 해변에서 바비큐를 했어요. 바다 바람을 맞으며 맥주를 마시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미자가 취해서 제 팔짱을 끼며 저 때문에 더 재밌다고 했어요. 저도 정말 좋다며 이런 여행이 오랜만이라고 했습니다. 성진 씨도 편안한 표정으로 맥주를 마셨어요. 가족 같은 분위기였지만 저와 성진 씨 사이에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미자가 낮잠을 자는 동안 성진 씨와 저는 잠시 해변을 산책했어요. 성진 씨가 이런 여행도 참 좋다고 했어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기분 전환이 되는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조심해야 했지만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여행을 자주 오면 좋겠다고 성진 씨가 말했을 때 저도 그렇다고 했어요. 미자도 좋아하고 저희도 좋으니까 말이에요. 성진 씨의 말에 숨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녁에는 셋이서 회를 먹으러 갔어요. 신선한 회에 소주 한 잔 하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미자가 정말 좋다며 친구도 있고 남편도 있고 바다도 보고 최고라고 했어요. 저도 정말 행복하다며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말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거든요. 여행 마지막 밤, 미자는 일찍 잠들었어요. 여행의 피로가 쌓였던 것 같아요. 저는 혼자 펜션 앞 테라스에 나와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성진 씨가 나왔어요. 잠이 안 온다고 했더니 성진 씨도 그렇다고 하며 제 옆에 앉았어요. 밤바다의 소리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이번 여행이 정말 좋았다고 했더니 성진 씨도 미자가 정말 행복해해서 기쁘다고 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좋겠다고 성진 씨가 말했을 때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복잡하지만 행복한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여행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제 삶은 더욱 안정된 패턴을 가지게 되었어요. 민수 씨와는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며 편안한 연애를 즐겼고 성진 씨와는 2달에 한 번씩 만나며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자는 여전히 저를 최고의 친구로 여기며 자주 연락했어요. 가끔 셋이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죠. 미자가 저 덕분에 부부가 정말 행복해졌다고 고마워할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성진 씨와 저희 관계에 대해서도 나름의 철학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고 이 관계로 인해 미자도 더 행복해진 것 같았어요. 성진 씨가 저와의 만남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미자에게는 더 부드럽고 배려 깊게 대할 수 있게 된 거죠. 미자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했던 그 부분을 제가 나누어 갖는 거라고 성진 씨가 말했을 때 저는 그의 합리화에 공감했어요.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인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세상의 일반적인 도덕 기준으로는 문제가 있는 관계였지만 우리만의 기준에서는 나름 합리적이었어요. 민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고 결혼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며 진심 어린 고백을 할 때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어요. 이렇게 좋은 분에게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죠. 민수 씨에게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아직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둘러댔습니다. 민수 씨는 이해해 주었지만 언젠가는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창 모임은 여전히 계속되었어요.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미자가 취하면 성진 씨가 데리러 오고 저는 당연하게 함께 가서 돌봐주는 패턴이요. 다른 친구들도 저를 칭찬했어요.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정말 좋은 친구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가끔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잊을 정도였어요. 일상이 되어버린 비밀스러운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안정궤도에 올랐어요. 민수 씨와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성진 씨와의 은밀한 만남도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좋고 저라는 친구도 곁에 있으니 더할 나위 없다고 했습니다. 미자가 저 덕분에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워졌다고 고마워할 때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민수 씨가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어요.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미며 저와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인데 제가 온전히 그분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 미안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민수 씨는 실망스러워하면서도 기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민수 씨와 결혼하면 성진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과연 이런 이중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어요. 성진 씨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는 저에게 너무 소중했거든요. 다음에 성진 씨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상의했어요. 민수 씨가 프로포즈했다고 했을 때 성진 씨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포기할 수 없다고, 그와의 이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성진 씨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도 마찬가지라며 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민수 씨와 결혼을 하더라도 우리의 관계는 계속 유지하기로 한 거예요. 더 조심해야 하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라고 성진 씨가 말했을 때 저도 동의했어요. 지금까지도 잘해왔으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민수 씨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민수 씨도 좋은 분이고 겉으로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성진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민수 씨에게 결혼하겠다고 대답했을 때 그는 정말 기뻐했어요. 정말 행복하게 해드리겠다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성진 씨와의 만남을 계속했어요. 오히려 결혼 전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더 자주 만났죠. 성진 씨가 결혼하고 나서도 관계가 계속될 거냐고 불안해하며 물었을 때 저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어요.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질 수도 있다고. 부부 모임이라는 핑계로 자주 만날 수 있으니까 말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럴 것 같았어요. 민수 씨와 미자 부부 그리고 성진 씨까지 어울리면 더욱 자연스러운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에는 미자와 성진 씨도 참석했어요. 미자는 제 들러리 역할을 해주었고 성진 씨는 축사까지 해주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좋은 인연으로 지내길 바란다고 말하는 성진 씨의 축사를 들으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겉으로는 축하해주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결혼 후 민수 씨와의 생활은 예상대로 편안하고 안정적이었어요. 민수 씨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고 저를 소중히 여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성진 씨와의 관계도 계속되었어요. 이제는 부부 모임이라는 명분으로 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게 되었죠. 미자의 제안으로 시작된 부부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리게 되었어요. 민수 씨도 성진 씨 부부를 좋아했어요. 성진 씨는 정말 좋은 분이고 미자 씨도 밝고 좋다며 제 친구들을 칭찬했습니다. 이런 모임에서 저와 성진 씨는 더욱 교묘하게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남편들과 아내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소통이었죠. 가끔 성진 씨가 화장실에 가면 저도 자연스럽게 따라가서 잠깐이나마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다음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약속을 정하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어제도 미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말에 울진바다 또 가자며 날씨도 좋고 성진 씨랑 민수 씨도 좋다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좋다고 대답했어요. 정말 오랜만이라고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도 재밌는 여행이 되겠네. 친구도 있고 사랑도 함께하는 여행이라 정말 행복해. 미자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그랬거든요. 친구도 있고 사랑도 함께하는 이렇게 복잡하지만 완벽한 관계들 속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60대에 접어든 지금도 저는 여전히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조화롭게 유지되고 있고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행복한 일상이 계속되길 바라며 저는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합니다. 복잡하지만 아름다운 그리고 완벽하게 균형 잡힌 제 인생에 감사하면서요.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친구도 있고 사랑도 함께하는 이 특별한 관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제 경험담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영상 아래 따봉 모양을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따봉을 누르는 것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제가 살아온 이 복잡한 관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하잖아요. 때로는 옳은 길을 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서로의 실수와 상처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제 이야기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는 다른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작은 창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며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든 분들의 삶에도 진정한 사랑과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